네, 반갑습니다. 잠시 그 방송에 그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는데 들어보시고 또 문제가 생기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서장 공부 다시 할 차례인데 142회째고요. 루츠밀 중훈에 대한 답서 1 두 번째 할 시간입니다. 431쪽입니다. 예. 아까 잠시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약간 방송에 이 기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얘기를 하다가 잠시 멈췄는데요. 이제 마음 공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음 공부가 뭐냐라고 우리가 흔히 이 마음 공부 하는데 마음 공부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마음뿐임을 깨닫는 공부가 바로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경험하는 그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뭐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드러난 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마음의 표상이기 때문에 사실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있는 그대로를 깨닫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은 뭐 만져지는 것, 이렇게 꽃처럼 이게 보이는 것, 이거 있는 그대로지. 있는 그대로가 어때서 이걸 깨닫는다는 게 뭐 깨달을 필요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대로인 것이고,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 아니면 이 세계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계의 실체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있는 그대로는 잘못 알고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 세계의 진짜 있는 그대로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내 밖에 있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두 이 텅 빈 허공과 같은 마음의 표상이어서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이 있는 그대로다라고 마지못해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 또 있는 그대로라는 거를 또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모든 것이 다 마음이 일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표상이야. 내 밖에 있든 내 안에 있든 다 마음에 있어 일어난 표상이기 때문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알고 있다면 그거는 있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한테서 이 마음에서 일어난 표상을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든 것이 마음의 표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는 이런 언어적인 규정이 아니에요. 물론 이건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한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서 일어난 표상이다라는 이런 방편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마음의 표상이어서 실체가 없다라는 것도 이것도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마음 공부라는 걸 하면서 이 세상이 다 마음의 일이다라고 하나로 묶어서 텅 빈 마음의 표상이고, 그게 과거가 됐든 미래가 됐든 현재 일어나는 경험이 됐든 모든 게 지금 이 마음의 표상이야. 그래서 실체가 없어. 대부분 이런 언어에 집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진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실체가 없고 미래도 실체가 없고 현재도 실체가 없고 다 마음의 표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놓게 돼요. 과거의 일도 놓게 되고 미래의 일도 놓게 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일도 놓게 되는데 뭘 잡고 있냐면 모든 것이 실체가 없어. 마음의 표상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마음을 우리가 몸소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느냐? 사실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이해죠. 과거도 이 마음이고 미래도 이 마음이고 현재 일어나는 것도 이 마음이야. 여기까지는 어떤 정리된 견해예요. 이거를 아마 여러분이 곰곰이 돌아보면은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경험이 바로 지금 눈앞에서 뭔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왔던 그런 경험인 것 같은 느낌은 있거든요. 사실 모든 경험은 눈앞에서 펼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이야기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이 생각에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말들, 모든 것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바로 지금 여기에 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의 결정적인 어떤 정리된 정답과 같은 거를 잡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몰고 오면은 지금 이런 식의 언어적인 규정도 과거의 일처럼 뭔가 정리된 견해이고 망상이고 실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이것조차도 이제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요거 잡고 있는 겁니다. 과거도 이 일이고 미래도 이 일이고 현재도 이 일이고. 근데 그 순식간에 과거도 이 일이고 미래도 이 일이고 현재도 이 일이라는 이 정리된 생각에 훅 빠져버리고 있어요. 이것도 과거와 마찬가지죠. 이런 식의 정리된 생각이라면. 이것도 여기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상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놓아버려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강을 건넜으면 말을 놓아버려라.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그 배를 버려라. 이런 식의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라. 그 언어에 의지해서 왔으면 그 언어조차도 놓아버려라. 그러니까 마지막 의지하고 있는 거를 놓아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잘 보십시오. 이런 식의 이런 류의 정리된 견해들 있잖아요. 뭐 눈이 눈을 찾고 있다. 아니면은 모든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과거도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얻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뭔가 눈앞으로 몰고 왔는데 눈앞에서 쑥 들어와야 되는데 여전히 문 밖에서 서성이게 하는 그런 언어에 지금 집착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이것도 망상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언어적인 규정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건 마지못해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데리고 온 어떤 밧줄과도 같은 건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놓아버려야 돼요. 이런 정리된 생각들. 그래서 이 생각도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모든 생각이 다 틀렸어요. 여기에서는 진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리된 생각은 그림의 떡이고 이게 진짜 떡이고 밥이고 물이고 그거거든요. 요거를 자기 문득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맛을 직접 보면 되는데 그냥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이거는 뭐 밥이고 물이고 뭐 떡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일 뿐이다. 아니면은 뭐 눈이 눈을 보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구조란 거예요. 이것도 아니다. 여기는 어떤 말도 믿어서는 안 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말이 이거의 표상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화된 표현들이나 언어적인 규정도 그림자일 뿐이다 이거예요. 진짜 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얘기가 떠올라요. 그 선어록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선사의 이름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듣고 있어서 알 겁니다. 어느 선사가 그랬다 했죠.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라는 이 말에서 문득 깨달았다.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그러니까 병정동자라는 거는 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병정동자는 그 병정이라는 게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불을 찾는구나. 이 구절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찾아왔구나. 이 말에서 문득 깨달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눈이 눈을 찾았구나. 이 말에서 문득 이 사람이 쉬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느 선사가 와서 묻지도 않는 거예요. 회상에 참여해서 법문도 듣고 그런데 직접 와서 묻지를 않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너는 어떤 소견이 났길래 나한테 공부하러 왔으면서 묻지를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라는 이 구절에서 문득 쉬어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병정동자라는 게 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불이 불을 찾고 있구나라는 이 구절에서 저는 문득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선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너를 잘못 알 뻔했구나.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인정할 뻔했구나. 아니다 이거. 불이 불을 찾았구나.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나를 찾을 필요가 없는데 나를 찾았구나. 나는 여기 나인데 나를 찾을 필요가 없네? 그러면서 문득 찾는 마음이 쉬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넌 틀렸어 이러는 거야. 넌 틀렸어. 그거 깨달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지금 여기의 일이다. 이 말, 너 틀렸어.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 마음이다. 마음 하나다. 너 틀렸어. 이 말인 거예요. 불이 불을 찾는구나. 틀렸어. 눈이 눈을 찾는구나. 그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아서 그 실수를 알고 찾는 마음이 쉬워졌습니다. 이거 틀렸다. 이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는 깨달았는데 내가 나를 찾는 일이 이게 어떻게 가능해? 나는 여기 있는데? 근데 이 선사는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 스님하고 나는 인연이 없구나. 그래서 뭐 이게 뭔가 이게 코드가 안 맞아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난 분명히 깨달았는데 그러고 이제 그 회상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다가 그 현책 스님인가 저 이름은 정확하게 몰라. 이름 기억을 못하네. 가다가 막 한참 이제 고개를 넘어가다가 그런데 저분이 그 안목이 없는 사람은 결코 아닐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법을 묻고 하는데 내가 저분의 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스님한테 그러면 저에게 정중히 묻습니다.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사님 어디에서 쉬어졌다 했죠? 눈이 눈을 찾는구나 해서 쉬어졌다 했습니까?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해서 쉬어졌다 했죠. 그래서 그 스님이 물어보십시오. 뭐가 돕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법이 무엇입니까?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이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여기서 탁 깨친 거예요, 이 사람. 근데 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눈이 눈을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거사님은 거기에서 뭔가 힌트를 얻은 것 같다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법을 물었어요. 법이 뭡니까?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눈이 어떻게 눈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틀렸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해석이 없어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냥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여기에는 눈도 없고 보는 일도 없고 볼 수 없는 일도 없어요. 그냥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아무런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확인이 잘못 안 거는 뭐냐면 불이 어떻게 불을 찾겠니? 이미 불인데 이 말은 내가 어떻게 나를 찾아? 이미 나인데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법이 뭡니까 물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다. 내가 나를 찾을 수 없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여기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불이 불을 찾을 수 없다. 아무런 뜻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찾을 수 없다.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순식간에 그런 뜻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해요. 아무런 뜻이 그래.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여기 아무런 뜻이 없어. 이렇게 알아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틈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눈이 눈을 볼 수 없다라는 여기에서 의미에 안 떨어지면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하든 아니면 눈이 눈을 볼 수 있다 하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것일 뿐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작용일 뿐인 거예요. 그냥 이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화하고 있고 의미에 떨어지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눈을 볼 수 없다나 이거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나 눈이 눈을 볼 수 없다나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 저 사람이 종을 치니 종소리가 울리고 있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냥 이것인데 이거랑 똑같은 게 눈이 눈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서 눈을 볼 수 없다는 그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어서 눈이 이미 있기 때문에 눈을 볼 수가 없어. 눈이 보는 어떤 대상을 보는 작용을 하는데 이미 이 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대상을 볼 수 있어? 볼 수 없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해서 깨달은 거는 뭐냐면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 게 이야기와 아무 상관없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분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안 떨어지면 불이 불을 찾을 수 없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아니면은 내가 나를 찾을 수 없다. 내가 나를 볼 수 없다랑 이거랑 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 저절로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저절로 일어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의 말이 붙어버리면 벌써 이렇게 생각에 훅 끌려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발의 차이에서 엄청나게 큰 결과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거든요. 왜 평생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끌려가고 느껴지면 느낌에 끌려가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에 끌려가고 보이면 보이는 데 끌려가고 들리면 들리는 데 끌려가고 그게 평생 살아온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습관성에 떨어지고 있는 줄 몰라요 우리가. 네, 그래서 과거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고 미래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고 이거는 쉬워요. 이게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돌아보면 왜냐면 우리는 과거를 경험할 수 없고 미래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도 그래 여기서 생각하니까 되지 이것도 이해지만 이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해예요. 진짜 과거가 이거라는 걸 깨달으면은 과거가 생각이다라는 이런 아르마리가 없습니다. 미래도 생각이라는 이런 아르마리가 없어요. 근데 우린 대부분 과거도
이거야 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야 라고 하는 건 그냥 이해, 아르마리.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지. 미래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야 라고 하는 것도 이해.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깨달아졌다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라는 것도 분명히 현재라는 것도 이것인 것이고, 그럼 어떻게 돼? 과거가 생각이다. 과거가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다. 이런 아르마리가 없어. 미래도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 이런 아르마리가 없어. 현재도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다. 이런 아르마리가 없어요. 그냥 그 말이 여기서는 어떻게 입을 닫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을 닫으면 어떻게 그냥 이거예요. 그냥 벌써 이게 딱 틈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득 이 자리를 이제 딱 깨닫게 되는 순간을 보면은 과거도 이 일이구나, 미래도 이 일이구나 해서 막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상에 끌려가고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현재라고 여기는 거는 그거는 과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인지하고 눈앞에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해버리면 그건 과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과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현재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는 다 과거라는, 지나간 거예요. 벌써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나간 것이 우리가 현재라고 해석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눈앞에 있는 어떤 거를 따라가 버리면 벌써 과거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우리가 흔히 우리들끼리의 대화에서는 너 지금 현재 눈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잖아 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대충 우리들끼리의 이런 꿈의 세계에서의 통용되는 언어이고, 엄밀하게 보면 이게 과거예요. 인지해서 뭔가 순간적으로 해석해서 나온 결과물이 눈앞에서 네가 지금 손을 흔들고 있잖아 현재, 이거 과거입니다. 벌써 정보가 받아들여져서 해석하고 나온 거잖아요. 시각적으로 감지돼서 정보가 이걸 해석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손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거든요. 이걸 순식간에 해석해서 나온 것이 지금 제가 손을 흔들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도 과거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엄밀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엄밀하지 못해서. 이게 진짜라고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고 여겨지는 거는 지금 순식간에 생각이 작동돼서 현실이 되고 있는 이거를 자기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습관에 확 끌려가고 있대. 과거에 끌려가고 있다. 지나간 거에 끌려가고, 해석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벌써 일어난 상이라는 거예요. 벌써 일어난 상은 벌써 틈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 대부분의 경우에 눈앞에 있는 것이 실제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순식간에 속고 있다. 이거. 일어난 생각이, 분별의식이. 그게 너무 찰나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0.00001초 차이의 틈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앞에 확 끌려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이겁니다라고 가리키고자 하는 거는 이 손을 흔드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체가 있는지 뭐 지나간 건지 말하는 거 보니까 과거라고 하는데, 과거인지 내 눈에는 현실이라고 하는데 현재인지 그거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 끄덕끄덕하면 이제 다 틀린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생각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틈이 벌어져 버리면 안 돼. 여기서 훅 끌려가 버리면 안 돼. 거기에서 여기 사이도 한 3m는 되잖아요. 벌써 끌려왔잖아요. 이게 벌써 틈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미 거기에서 저를 보고 있다면 벌써 3m는 끌려온 거예요. 저 멀리서 듣고 있는 분들은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끌려왔겠죠. 이게 제가 가리키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알고 있다면, 이 손가락이, 이 손의 움직임. 거기에서 벌써 벌어진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거기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마음에서 벌써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말을 하자면 3m니 2m니 하지만 이거 3m가 있는 것도 아니고 2m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천 킬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들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진짜 3m가 됐든 3,000km가 됐든 이거예요. 여기에 거리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3m가 됐든 3,000km가 됐든 이 마음이지. 그냥 이 마음이 여기서 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 밖에 뭐가 있다면 그건 거리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마음 밖에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서 3m가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고 3,000km가 벌어진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틈이 없다니까. 딱 붙어가지고 틈이 없다니까. 틈이 없어요. 그냥 3,000km처럼 벌어진 딱 붙어 있음이지. 그래서 이 틈이 없어요. 모든 이 드러나는 상과 이것 사이에 아무런 틈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은 3,000km가 뭐야? 전생까지 생각하고 있고 후생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거리가 없는 거. 전생이라 해도 이거고 후생이라 해도 이거예요. 여기서 틈이 없어요. 전생도 여기서 틈이 없고 후생도 여기서 틈이 없고, 뭐 지구의 역사가 50억 년이다, 틈이 없어요. 여기에서 앞으로 뭐 몇 광년을 가면, 몇억 광년을 가면은 뭐 다른 세계가 있다, 그 틈이 없어요. 그게 다 이것인 것이지. 여기에서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이거예요. 틈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냥 모든 표상이 다 이것인 거예요. 모든 드러나 보이는 분별된 상이 이거.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틈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있고 타인이 있고 세계가 따로 있겠습니까? 다 틈이 없이 딱 붙어 있는데. 그래서 불이라고 하잖아. 이 아무것도 없음과 이 표상이 둘인 것처럼 둘이 아니다. 그게 딱 붙어 있다라는 얘기거든. 딱 붙어 있으니까 또 뭐 풀로 붙였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기 식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제발 좀. 말을 하자니까 딱 붙어 있음인데, 그러니까 이게 딱 붙어 있음이야. 분명히 이게 움직이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가 이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럼 또 마음이 여기에 와버릴 것 같아요. 안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많이 헤맸던 지점인데, 그러니까 저는 과거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깨닫지 않았을 때도. 왜냐하면 두 번 다시 과거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지 과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을 때도 과거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크게. 전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픈 기억이 떠오르면 마음이 아파오는 걸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되게 쉬워졌던 것 같은데, 이놈 뭐 눈앞에서 경험하는 일과 미래가 좀 두려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문을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미래는 경험할 수 없네. 늘 눈앞에서 모든 경험이 펼쳐지네 라는 거를 어느 순간 이해하게 되니까 미래도 잘 생각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도 이게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소식이 안 올까? 과거도 마음에 없고 미래도 마음에 없고, 물론 이런 거는 있었어.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고 순식간에 미래를 상상하는 그런 경험들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고 또 생각이 떨어졌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득 알아져-가지고 일어나면 놓아버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되게 사람이 단순해져요. 뭘 깨닫지 않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대체로 매이는 거는 과거하고 미래지 사실 현실에는 그닥 그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쉬워지고 생각도 잘 안 돌아가는데 법에 통하지는 못한 거예요. 뭔가 이게 여전히 눈앞에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분명하고 눈앞에 일이 일어날 때는 내가 사로잡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막 가볍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그런 건 둘째치고 눈앞에 있는 일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지 않으니까. 근데 뭐냐면 이게 뭔지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뭔지. 과거에 대한 구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 미래에 대한 구속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냥 이겁니다 할 때 이게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시원하지가 않아서 왜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뭐 법문을 잘못 달고 있는가? 법문을 못 알아듣고 있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경계에 떨어지지 말라는 말은 많이 들었거든요. 그 경계가 뭘까에 대한 이해도 사실 필요해요. 경계가 뭐냐면 분별로서 드러나는 거. 그럼 분별로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과거의 기억, 이게 분별된 생각이죠. 미래의 기억, 이미지, 생각이거든요. 이거 분별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경계. 이건 아니야. 근데 눈앞에 있는 경계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각적인 구체성 아니면 소리의 구체성 이것도 경계입니다. 이것도 경계. 소리 있죠? 자종소리. 이거 경계예요. 경계예요. 왜냐면 이 소리와 이 소리는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되니까 이제 경계죠. 이 소리와 이 소리는 다르잖아요. 이게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만의 고유한 자기만의 어떤 테두리가 있고 이거는 이 소리의 테두리가 있어요. 다른 거 분별되는. 분별이라는 거는 나누어서 구별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 이거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계죠. 이런 식의 우리가 차별해서 알 수 있는 그거는 다 경계입니다. 소리가 됐든 형태가 됐든 색채가 됐든 아니면은 생각이 됐든 감정이 됐든 느낌이 됐든 감촉이 됐든 냄새가 됐든 맛이 됐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소리, 제 소리 그렇죠? 지금 제 목소리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 현재 여러분은 제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소리 그 다음에 이 말이 담고 있는 뜻 그 다음에 저 손의 움직임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의 느낌 이거 다 경계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제가 손을 흔들거나 죽비를 치거나 이겁니다 하더라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자꾸 훅훅 들어와요. 이렇게. 그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거기 있으시라 이거예요. 거기. 그게 소리에 훅 관심이 떨어지는 줄을 모르고 있어요. 경계에 떨어지고 있는 줄. 이게 소리의 마음이, 그래서 이거 소리의 마음이 가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오면은 벌써 어긋났다. 마음이 여기 오면은 벌써 어긋났다. 일어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일어나는데 마음이 여기 와 있으면 어긋났다. 마음이 여기 와 있으면 어긋났다. 마음이 여기 와 있으면 지금 이건데 마음이 여기 와 있으면 어긋났다. 경계에 떨어진 것이다. 마음이 여기 와 있으면 경계에 떨어진 것이다. 마음이 여기에 와 있으면 경계에 떨어진 것이다. 마음이 제 말에 생각에 의미에 떨어지면 벌써 경계에 떨어진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소리, 형태, 움직임, 뜻 아닙니다. 근데 그거예요. 거기에요. 소리가 일어날 때 거기에요. 죽비가 소리 날 때 그거예요. 근데 죽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예요. 이게 아닌 이거예요. 이게 아닌 이거예요. 이게 아닌 이거예요라는 이 뜻에 떨어지기 전 이거예요. 이게 아닌 이거예요. 이 뜻이 아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를 뚫어지게 안 보셔도 돼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아마 저 손에 뭐가 있을 거야 이러고 있을 거야. 근데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 저도 그 수십 번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가 있나? 저 사람이 알고 있는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저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제가 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경험의 결과가 나예요. 그렇죠? 지금 보여진 게 저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고 있죠? 비추고 있지 않나요? 이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지금 비추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고 그거라니까? 거기 있다니까, 거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손에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자리, 마음 그 자리 움직이지 마세요. 마음을 쓰지 마세요. 마음 쓰지 마세요. 조작하지 마세요. 생각이 속지 마세요. 바로 그 자리에, 거기, 그 자리, 거기라니까요. 여기가 아니고 거기라니까요. 여기라니까, 여기. 이게 아니고, 이 몸이 아니라 그냥 여기라니까요. 마음이 저한테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한테도 잊지 마세요. 그냥 거기에요. 자기를 의식하지 말고, 저도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에요. 마음 쓰지 말고, 그냥 거기. 자기를 의식하는 것도 벌써 일어난 거고, 저를 의식하는 것도 벌써 일어난 거예요. 그냥 거기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거를, 자연스러운 거기에요. 마음 쓰지 않는 거기. 극히 자연스러운 게 뭘까, 우리가? 나한테서 극히 자연스러운 거.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극히 자연스러운 게 뭘까? 뭐죠? 보살님, 뭐죠? 극히 자연스러운 거? 그냥 자연스러운 거. 나한테 가장 자연스러운 거.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뭐죠? 자연스러운 거? 저절로 일어나는 거. 저절로 일어나는 거. 아, 허리가 아프네. 그냥 의자가 이렇게 딱딱한 의자가 딱 있잖아요. 저절로 아는 게 있죠. 저절로 아는 거. 그거 있죠. 그거 있죠. 저절로 아는 거 있죠. 저절로 알잖아요. 저절로 알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알잖아요. 이거 저절로 아는 거. 내 노력과 상관없이 저절로 아는 거. 내 노력으로 알기 이전에 먼저 아는 거. 저절로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거기. 가장 자연스러운 거. 그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드러나 있어요. 너무 드러나 있어. 너무 드러나 있어. 일어나는 어떤 건 아니에요. 그게 딱딱함이든 부드러움이든 그건 벌써 일어난 건데, 그것이 일어나는 여기는 그냥 내 노력과 상관없이 저절로 다 놔두고 있습니다. 모든 거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여기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저절로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축축한 것도 저절로 알고. 저절로 손이 탁 가잖아요. 아주 극히 자연스러운 거. 내가 마음 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고 있는 거. 그게 이거거든. 그게
이 노릇을 어떻게 하지? 왜 안 되죠?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안 됐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생각이. 순식간에. 그렇죠. 아마 그게 맞아요. 순식간에 확 떨어져. 순식간에 생각이 확.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 실수로. 생각이 확 들어가는 줄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래서 옛날에 어쩔 수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탁 생각이 길을 탁 가로막았거든요. 응? 뭐라고요? 말이 문제라고? 네. 아, 학습된. 이게 참 말이 쓸모가 있는데 또 말이 또 장애가 돼요. 사실 말이 이게 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게 말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데려올 수는 있는데 마지막에 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에 떨어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말도 아니고 어떤 내가 너무 단순해서 이 말에 탁 소식이 왔나는 모르겠어요. 어떤 말도 아니고 분명히 이 어떤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경계가 어떤 현상이 펼쳐지지 않을 때 체험하진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문득 체험을 하는데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날 때 이게 와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마음을 자극하지 못하고 이런 식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보여지는 거나 아니면 들리는 여러 가지 현상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거기에 훅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 뭐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보여지는 것 외에 지금 경험되는 있는 그대로 경험되는 것 외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심리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보살님 이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러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마음이 여기에 또 오지 않아요? 눈은 보고 있어요. 마음은 그냥 고요하고 아무 속삭임이 없고 그런 게 없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으면 이게 와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라고.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내 실수를 복기해 볼 수밖에 없어. 내가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럼 사람이 뭔가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보여지는 거 이거 외에 뭔가 따로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양이 없는 무엇. 그거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모양이고 모양 없는 게 뭔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진 않나요? 그렇죠. 모양 없는 거를 뭔가 잡으려고 하고 있거나 모양 있는 거를 뭔가 보려고 하고 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외에 뭔가 뒤에 뭔가 모양 없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안 보인다. 이런 심리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모양이 아니라니까. 모양도 아니고 형태도 아니라는 건 아는데 예. 뭔가 자꾸 이렇게 이 자리 하니까 예. 그걸 제가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 그렇죠. 그거야, 그거. 이 자리를 찾고 있어요. 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생각이 탁
일어나가지고 지금 경험하지 않는 뭔가에 훅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뭔가 모양 없는 이 자리가 뭔가 있을 거야. 그게 뭘까? 그런 게 아마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만약에 모양 없는 게 뭐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생각 아닌가요? 그거는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닌가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뭔가 모양 없는 어떤 게 있다면 지금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은 그게 뭐가 따로 있다면 그건 다 생각 아닌가요? 추상 아닌가요? 진짜를 본다면 실제가 뭐냐? 실제 내가 노력 없이도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거 외에 뭐가 있다면 다 그게 추상 아닌가요? 아닌가? 지금 눈앞에 지금 이거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잖아요. 이거 노력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잖아요. 이거 외에 뭐가 따로 있다면 그거는 추상 아닌가요? 뭔가 그거는 망상 아닌가요? 그건 망상이잖아. 망상. 왜 애들은 그런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한테도 있는 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애들한테도 있는 거라면 그냥 애들도 눈 뜨면 다 이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들릴 거예요. 그렇죠? 아주 복잡한 생각은 안 하더라도 뭐 아주 간단한 생각도 그냥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있는 거를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 배우지도 않은 아이한테 있는 게. 이렇게 이게 다예요. 눈앞에 있는 게 다지. 이게 다지 우리가 생각으로 이렇게 안다고 그러면 그건 다 망상이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은 이것밖에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이것밖에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그러면 또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이것밖에 경험 못 해요. 근데 이거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밖에 없어.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눈앞에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뭐 우주 끝까지 가도 이것을 경험하지 뭘 딴 걸 경험하겠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외에 뭐가 진리가 있을 거야? 마음이 뭐 모양 없는 마음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은 벌써 틈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딱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딱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모양 없는 게 뭐가 있어? 하면은 벌써 이게 생각으로 확 일어나서 생각에 끌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틈이 벌어진 거죠.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나만의 그냥 상상인 것이지.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니까. 실제가 뭐냐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난 실제가 뭐냐 이거. 그냥 이거잖아요. 그냥. 이게 다라니까요. 이게 다라고.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통으로 드러난 게 이게 다거든요. 이거는 내 노력 없이 그냥 드러나 있잖아요. 이게 다라고. 만약에 이게 아닌 뭐가 있다면 그게 뭐 마음이 됐든 진리가 됐든 뭐 모양이 없는 게 됐든 그건 다 관념입니다. 100%. 다 생각이에요, 그건. 그렇지 않나요? 제가 묻고 싶어. 그렇죠? 지금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이게 왜 뭐가 따로 있다면 그건 다 생각 아닌가요? 그게 마음이라고 했든 진리라고 했든. 그건 생각이잖아요. 생각의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생각의 내용으로서만 경험하지 그런 게 있지 않잖아요. 그건 생각이지. 그 생각으로서의 경험이라면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냥 생각 자체로서의 경험이라면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런 현상과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라는 거기에 존재감을 부여해서 그거를 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망상 집착심이다. 생각이 떨어져 있는 거다. 그냥 그걸 생각으로만 보면 눈앞에 현상을 현상으로만 보는 거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꽃이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근데 그런 게 모양이 없는 게 있어. 그걸 봐야 돼. 그게 바로 집착심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건 없다 이거예요. 그건 집착심이지. 근데 그 집착심에
그 집착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을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뺏겨가지고. 그걸 뚝 잘라버리세요. 그걸 놓아버리세요. 그런 식으로 새길로 빠지지 말고 그걸 놓아버리세요. 그럼 뭐만 있어? 자연스럽게 경험한 이것만 있어. 이것만 있어요. 이게 다예요. 그게 없으면 이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있으면 다 추상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실제가 아니야. 근데 우린 그 생각이 고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거를 잘 못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이거는 내가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늘 이거 아닌가요? 늘? 늘 이거 아닌가? 이건 생각이에요? 아니죠. 그냥 이거죠. 그냥 끝간데 없이 펼쳐져 있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나 속았다 그러지. 뭐에 속아? 생각에 속았다. 내 생각에 속았구나. 그 생각일 뿐이지 생각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 멀쩡하게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이유는 다 자기 생각에 속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죽음? 그거 생각이에요. 죽어도 이것일 뿐이고, 아파도 이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뭐, 그냥 이것일 뿐, 이것밖에 없어.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가기는. 갈 데가 없는데. 간다는 건 다 망상이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뭐, 이것밖에 없어. 가긴 어디로 가? 늘 이 경험이. 그거는 생각이잖아. 가고 오는 거는. 늘 있는 것이 변함없는. 그럼 이게 다라면, 그렇죠? 늘 이게 다라면 여기에는 꽃도 없고 컵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늘 이게 다라면. 그렇죠? 여기에는 꽃도 없고, 왜냐하면 꽃이 머물러 있습니까? 컵이 머물러 있습니까? 이게 다라면, 늘 이 경험이라면 여기는 꽃도 없고 나도 없고 나와 세계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다라면 늘 이 경험이거든. 늘 이 경험이거든. 이 경험 안 해본 적 있어요? 보살 이 경험 안 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늘 모든 경험을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거 생각인가요, 이게? 이게 생각이에요,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저절로 드러나 있는 이거. 통으로 드러나 있는 이것밖에 없어요. 생각도 이 현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근데, 모양 없는 마음을 찾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거에 탁 잠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생각도 잠들지 않으면 이렇게 저절로 꽃이 드러나고 피고 지는 거와 같은 똑같은 현상일 뿐이단 말이에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지, 우리한테. 그래서 현상이 곧 마음인 것이지, 경계가 곧 마음인 것이지, 마음이 따로 있다면 그건 망상이다. 그래서 그게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냥 이게 다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다란 말입니다.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답니다. 또 이해하고 있으세요? 네? 이해? 이게 다예요. 이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그냥 그냥 현상일 뿐이지, 생각도 그냥. 근데 우리는 생각에 빠져드는 게 문제야. 어떤 생각, 이게 그래, 모양 있는 거고, 모양 없는 걸 찾아야 돼. 그걸 보려고 막 마음이 분주해. 근데 이건 분주해질 필요가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있어 보면 이게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야, 이게.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 이거.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이게. 뭘 찾고 계세요? 이미 그냥 눈앞에 딱 주어져 있는데, 이게. 나도 눈앞에 있는 현상이고, 이게 통으로 그냥 이것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게 탁 그냥 찾는 마음이 탁 쉬워지면요, 이게 확연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여기 있으면 이게 뭐가 머물러 있는 건 없어. 근데 그 모든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이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눈앞이 그냥 다 펼쳐져 있는데 머물러 있지 않은 뭔가 그냥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 그것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머물러 있지 않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있잖아요. 뭐 이걸 공간? 텅 빈 공간 아니에요. 그것도 현상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는 현상. 이것이 눈앞에 있는 일 아니에요. 그것도 머물러 있지 않은 현상일 뿐이에요. 이것이 모양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머물러 있지 않은 현상일 뿐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눈앞 생동하고 있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서장 한번 볼게요. 431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 그러므로 이전에 성인께서 말씀하신 세간에 들어가면 출세간이 따로 없다가 바로 이 도리입니다. 요즘 수행하며 방편을 잃어버린 어떤 부류들은 흔히 현재 활동하는 무명을 분별하여 세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고 곧 출세간법을 억지로 끼워 맞추어 남김없이 세간을 벗어나는 일로 삼고 있으니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오직 오랫동안 서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즉시 알아차려 주인이 되어 저 경계에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마거사는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증상만인을 위하여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만약 증상만이 없다면 부처님은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본성이 바로 해탈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번역이 약간 매끄럽지 않아서 제가 한번 좀 다듬어 봤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전에 성인께서 말씀하신 세간에 들어가면 출세간이 따로 없다. 이게 한자를 보니까 입득세간 출세무여거든요. 그러니까 세간에 들어가면 출세무여, 세간을 벗어나기를 남김없이 하라.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간에 들어가서 세간을 벗어나기를 남김없이 하라. 출세무여. 세간을 출하기를, 세간을 벗어나기를 무여, 남김없이 하라. 세간에 들어가서 세간을 벗어나기를 남김없이 하라. 그럼 뭐냐? 세간이 곧 출세간이다 이거예요. 세간이 그대로 출세간이다 이거예요. 세간에 들어가서, 출세간에 가서가 아니라 세간에 들어가서 세간을 벗어나는 것을 남김없이 하라. 그러니까 세간법이 곧 출세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세간은 뭡니까? 색. 출세간은 뭡니까? 공. 색 즉 공. 색, 즉 공. 이거다.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라 이게. 아니야. 모양 없는 게 어디 있어. 모양 없는 게 어디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세간을 놔두고 출세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실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세간에 들어가서 세간 벗어나는 거를 남김없이 하라는 거는 이 세간이 곧 공이지 이거 그러니까 초점이 세간에 안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세간법을 따로 찾는 거예요. 이 세간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일어나도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색이 곧 공인 것이지, 틈 없이 공인 것이지, 색을 떠난 출세간법이 있어버리면 그건 이원성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양 없는 게 어디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출세간법을 만들어서 망상에 떨어지고 있는 줄을 모르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아까 계속 한 거예요. 마음이 따로 있다고, 모양 없는 게 따로 있다고 찾고 있다면 그건 출세간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럼 대스님이 한 방 때리는 거야. 세간법이 출세간법. 이게 다니까 여기에 초점이 안 맞아서 우리가 자기가 새 나가고 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생각에 속았구나라는 것. 아, 이거는 모양 있는 거고 모양 없는 게 공이 따로 있을 거야. 마음이 따로 있을 거야. 그게 새 나가고 있었다 이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세는 거예요. 그게 유루법이 뭔지 아세요? 뭘로 세? 색깔로 세는 줄 알아요? 다 생각으로 세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 이거는 모양이고 모양 없는 게 뭐가 있어. 그게 세고 있는 거잖아요. 모양이고 하는 것도 세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냥 이거지, 그냥 액면 그대로. 세간에 들어가서 세간 벗어나기를 남김없이 하라. 그럼 뭐야? 세간이 곧 출세간법이다. 세간이 이 모든 있다고 여겼던 것이 곧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근데 여기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지 않고 그림자가 생겼기 때문에 뭐가 이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거는 꽃이야. 어? 이거는 뭐지? 자기가 이름 붙인 꽃이라는 걸 모르고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 이게 확 떨어져 가지고. 이상해요. 이거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있는 것 같아요. 12연계에서 애치유 이렇게 하잖아요.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야. 원래 한 마음에 있는 표상인데. 근데 뭐가 이게 애착하고 취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분리에 확 떨어지거든요.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서. 근데 여기 이 자리에서 보면 이게 있는 게 있는 겁니까? 여기서 보면. 분별 없이 보면 있는 게 있는 겁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게 있는 게 있는 겁니까? 취하고 버리는 마음 없이 그냥 무심하게 보면 이게 있는 게 있는 겁니까? 무심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마음이 여기에 자꾸 의미 부여하고 집착하고 새나가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원래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 수행하며 방편을 잃어버린 어떤 부류들은 흔히 현재 활동하는 무명을 분별하여 세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고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현재 활동하는 무명을 분별하여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갱시저계 변시저계 도리야 근세유일종 수행 실방편자 왕왕 인현행 무명 인현행 무명 인정할 인자거든요. 왕왕 인정한다. 현행 무명 현재 행해지고 있는 무명을 인정하여 그 무명을 받아들여 그 무명의 결과 존재로 여겨지는 건데 그 무명인 상태에서 그 세간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고 현재 활동하는 무명을 인정하여 세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고 다시 출세간법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아니요 출세간법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가 아니라 갱장 출세간법 그렇죠 가지고 와서 다시 출세간법을 가지고 와서 세간을 남김없이 벗어나는 일로 삼고 있으니 그러니까 현행하는 요거는 세간법이라고 인정하고 다시 출세간법을 억지로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남김없이 세간을 벗어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건 이것을 세간이라고 하고 출세간법이 따로 있다고 여기서 그걸 가지고 와서 출세간법을 세간을 벗어나는 것으로 삼고 있다. 그거 어떤 식인 줄 알아요? 아까 얘기한 이거는 세간법이고 뭐가 있는 것이고 이걸 벗어난 해탈의 세계가 따로 있어. 이게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상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생각이에요. 해탈의 세계가 있어도 그건 생각입니다. 분별이에요. 그거는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의 해탈의 세계인 거예요. 그 자기가 분별한 그 세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는 현실은 다 틀렸고 이거는 다 문제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난 이런 식의 어떤 분별, 망상, 형태, 모양에서 벗어난 모양 없는 세계, 분별 없는 세계가 있어. 그쪽으로 나아가야 돼. 그쪽으로 벗어나는 게 해탈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이것을 존재로 인정하고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공부인데
이거를 존재로 인정하고 무명으로 인해서 존재화된 것을 있다고 여겨서 이것을 있는 것을 벗어난 출생화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돼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런 무리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벗어나려고 노력하겠죠. 이건 제대로 안 보고. 자기가 상상하는 세계로 가려고 하겠죠. 요즘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오직 오랜 동안 서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즉시 알아차려 주인이 되어 저 경계에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출세관법, 해탈의 세계가 따로 있다. 더 극락 세계가 따로 있다. 이거를 더 세밀하게 얘기할까요? 나 지금 괴로워. 괴로움을 인정해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공부가 있어.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돼. 그렇게 되면은 뭐 아무 일이 없고 행복할 거야. 이게 다 불쌍한 무리들의 일이다. 이게 지금 있는 게 아니다라는 분명한 자각은 사실 그런 식의 갈 길이 끊어지면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새는 게 있으면 이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새는 구멍이 다 끊어져 버리면 그제서야 아, 있는 게 아니네. 왜냐?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근데 자꾸 면피할 구멍이 있고 새 나갈 구멍이 있고 이게 아닌 딴 게 있는 것 같으면 이게 입체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뭔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행처면 마음이 갈 길이 끊어져 버려야 돼. 뭐가 내 눈앞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내 공부길이 아직 끊임없이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눈앞에 뭐가 따로 존재감으로 있는 사람들의 내적 상태는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이런 상태예요. 내 공부길을 가고 있어. 언젠가는 이 있는 것에서 벗어난 어떤 고통에서 벗어난 어떤 세계가 있을 거야. 계속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뭐 마음이 새 나가고 있는 것이고 마음이 자꾸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은 뭐 심행처면 마음 갈 곳이 없다. 그게 다 끊어. 그게 새 나가는 거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이 뚝 끊어져 버리면 탁 눈앞에 초점이 딱 맞아요. 어디에 맞아? 여기에 맞아. 여기에. 정확하게 맞으면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있는 게 아직 새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뭐가 있죠? 머물러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생심이 다하는 것이 곧 부처의 마음을 얻는 것이지 따로 부처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다. 뭐 있다고 여기는 것이 본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부처의 마음인 것이지 따로 부처의 마음이 있어서 그걸 얻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이것이 따로 있다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게 부처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 따로 그 부처의 마음이 있어서 그걸 이루는 게 아니다. 부처님은 증상만인을 위하여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만약 증상만이 없다면 부처님은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본성이 바로 해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상만이는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았다고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증상, 더하고 더할 증, 위상, 만, 아만할 때 만, 자만할 때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만하는 거지. 공부에 자만한 사람이지. 자만을 더하고 더한 사람이 증상만이거든요. 실제로 깨닫지 못했으면서 내가 다 안다고 여기는 사람, 깨달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음욕, 분노, 어리석음, 탐진치거든요. 탐진치를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탐진치가 있는 것도 다 이거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탐진치를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증상만이 없다면 부처님은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본성이 탐진치의 본성이 바로 해탈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바로 해탈이다 이거예요.
탐진치가 본래 해탈이라는 거는 탐진치가 무늬만 그러이고 분별하면 그럴 할 뿐이지 본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이 텅 빈 이것일 뿐이다. 탐진치도 이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탐진치라는 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경계들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삶에서 뭐 탐욕, 뭐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건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두려워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탐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바로 공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 그건 뭐냐? 탐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탐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있는 게 아니다. 탐하더라도, 분노하더라도, 어리석더라도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게 바로 해탈인 것이지, 그거를 놔두고 어디로 벗어나는 게, 개정해를 따로 이루는 게 그게 해탈이 아닌 것이다. 그럼 뭐 두려움을 없애서 두려움이 없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본성이 본래 해탈이구나. 공포의 본성이 본래 해탈이구나. 이건 모든 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탐진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탐진치를 벗어나서 개정해를 이루는 게 아니라 탐진치가 본래 이 마음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개정해를 이루는 거다. 탐진치의 본성이 본래 탐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탐하는 마음에 그 실체가 없고 알맹이가 없고, 분노하더라도 그냥 이름이 분노일 뿐이고, 어리석더라도 이름이 어리석을 뿐이고, 모양이 어리석을 뿐이지 실체가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해탈이다라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 게 해탈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원적으로 생각하죠. 탐하면 안 돼. 어리석으면 안 돼. 아니면 분노하면 안 돼. 고통스러우면 안 돼. 불행하면 안 돼. 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외면하고 딴 거를 찾고 있잖아요. 나한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뭡니까? 공포, 두려움? 그것이 이 마음이라는 걸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거를 피하려고 하지 마요. 이거 얘기하잖아요. 유마경에서 말하기도 하고 대예스님이 인용하기도 하잖아요. 괴롭습니다. 괴로운 마음 가져와 봐. 없습니다. 그게 내가 너를 해탈시켜줬다. 괴로움이 본래 공화 이거잖아요. 괴롭지 않는 게 공부가 아니고, 자꾸 저작을 하냐고. 그걸 바꾸려고. 그것이 법이면은, 그것이 진리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것이 마음이면은 뭐 어떻게 다른 마음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 순간의 진실인데 그게?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그게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없어요, 피할 데가. 어떻게 피한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어떻게 피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밖에 뭐 한 물건이라도 있습니까? 그것도 다 분별해야지. 이 마음에서 분별해야지 일어나는 괴로움인데, 그거를 없애려고 하니, 그럼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냥 그래서 완전히 조작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일어나든 다 이거니까. 어떤 변명도 사라지는 거, 어떤 합리화, 어떤 회피, 어떤 조작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마주해 보십시오. 그게 뭐가 있나. 다 이거지, 그냥 이거지. 여기서 일어난 일이지. 정확하게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안 봐서. 근데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죠. 그게 공부예요. 딴 게 공부가 아니라.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 고비 넘어가는 게 우리가 다 도망가는데 명수고 조작하는데 명수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변명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곧 지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남아있으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진리인데 진리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사실 1시간 이상을 말씀드려도 뭐 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없고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노력도 어떤 마음씀도 없을 때도 여전히 살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알아서 다 드러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이 세상에 다 진실한 건 아무것도 없고 진실한 게 없다라는 건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연이 그러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변함없는 건 이것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이것인 것이고 세상의 정체성이 이것인 거예요. 이것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일어난 어떤 개체적인 나의 시선으로 보면 온갖 일이 다 있죠. 그래서 본래 있는 그대로는 이것뿐이다. 이거를 잘 어떻게 하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